여러분 지금 전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계약 만기 다가오는데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건 제가 실제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고민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화는 더 빨라지고 결국 가장 먼저 부담을 떠안는 건 청년과 서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 하지 말라,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 이제는 기거주 1주택자까지 문제 삼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바람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면 결국 더 어려워지는 건 청년과 서민일 겁니다.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아서 청년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주거 안정성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줄고 있고 월세화는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자산의 양극화도 문제지만 정보의 양극화, 비대칭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는 사람은 미리 대비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왜 전세가 사라지고 있고 왜 월세 부담이 더 커지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로 월세를 선호하는 층도 있다는 국토부 차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호해서 월세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는 불안하고 대출도 막히고 선택지는 줄어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나는 걸까요? 어떤 누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청년과 서민들이 점점 더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서울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다주택자를 거의 구조적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SNS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또 다주택에 부여된 특혜를 회수하고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매번 말하는 정책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신뢰성 없는 발언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느낌입니다. 다주택자가 모두 선한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 왜곡을 만든 투기적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현실의 임대 시장은 누가 지탱하고 있었습니까? 결국 상당 부분은 민간 임대인이 공급해왔습니다. 원룸이든 다가구든 빌라든 아파트든 청년과 서민이 실제로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던 사람들 역시 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다주택자는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고 접근해 버린다면 정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정책이 통쾌해 보일 수는 있어도 시장에 아주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부작용이 이미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 관련 세금이 올라가면 그 세금은 시장 안에서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처럼 수요가 강한 지역일수록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더 전가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그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수 있고요. 즉 보유세 강화는 집주인만 세금을 부담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강한 임대시장에서는 결국 전월세 가격 구조와 서민, 청년의 주거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은 이런 정부 정책과 규제 여파로 임대차 물건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입주를 하거나 실입주자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서 전세 물건은 더욱 줄어들 겁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 위축이 더 크게 겹쳐 있어서 오히려 월세의 가속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반응은 이미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 신규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대출 규제 이후에 평균 60%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입주 초기 단지에서 전세 비중이 높았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히고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월세 비중이 확 늘어났다는 거죠. 전세는 목돈을 지급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월세는 매달 소득에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빠져나가죠. 즉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소득이 아주 넉넉지 않은 서민층에게 훨씬 더 아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시장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사업을 오래 끌고 가기 힘들다 보니까 매도를 하게 되고
전세를 놓는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주는 불안한 시장에서는 아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생기고 이제는 서울에서 전세와 월세에 살고 싶어도 높은 비용을 주고 살고 싶어도 공급자가 없어서 서울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볼 때마다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시장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보다는 정치적으로는 강하고 시원하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들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강화 가능성도 계속 시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닮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시장을 보는 관점이 지금과 같았고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압박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왜곡과 더 큰 불안을 남겼죠. 심지어 지나고 나서는 그 실패를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더 강한 방식으로 더 직접적이고 더 파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시장은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데 지난 과거를 통해 많은 학습 효과가 생긴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강한 개입이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는 배고픈 애한테 울지 말라고 혼내면 당장 안 울 수도 있어도 결국은 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 중단기적으로는 공급은 이미 줄어있고 전세도 줄어있고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부동산 가격은 또 위로 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분은 서민과 청년 보호인데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압박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 청년들과 서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누구를 응징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 공급자를 전부 적폐처럼 몰아붙여놓고 공공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뭐 어디 공공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한가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정의구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이 청년과 서민의 월세, 전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더욱 우리가 이런 시장을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만드는지, 전세, 월세, 매매가 각각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공부를 해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나 시장 흐름은 계속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여기서 더 파격적인 정책을 꺼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같이 정보 공유하고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